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 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투석을 받으러 가던 90대 할머니가 낙상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다른 환자를 챙기려고 눈을 돌린 사이에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건데요.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이 같은 낙상 사고가 잦아 책임을 두고 병원과 환자 가족 간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환자가 탄 휠체어를 밀며 들어옵니다. 문 앞에 휠체어를 세우고 미리 있던 다른 환자를 챙기는 사이 몸이 앞으로 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지난해 10월 말 광양의 한 요양병원에서 90대 할머니가 바로 옆 병원으로 투석을 받으러 가려고 기다리던 중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를 천천히 돌려본 가족은 병원 관계자를 책망합니다. 야, 이 양반아!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냐고! 머리를 크게 다친 할머니는 응급치료를 받고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2주 뒤 숨졌습니다. 투석병원 송하도 선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투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얼굴을 너무 심하게 다쳐서 오셔가지고 CT 촬영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다. 가족들은 숨진 할머니를 간호했던 조무사 책임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병원 측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병원은 이를 인정한다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벨트를 맨다든지 이런 조치는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형사처벌은 저희들 받을 계획이고. 사고 후 병원의 모든 휠체어엔 이렇게 안전벨트가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요양병원에서 침대와 휠체어 등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는 1,800건에 육박합니다. 그런데도 휠체어의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요양병원에 비치된 휠체어에는 안전벨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휠체어에 안전벨트는 따로 안 달려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달려있는 휠체어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휠체어는 안전벨트가 거의 안 달려 있어요. 특히 요양병원 입원 환자 대부분이 고령인 걸 생각하면 작은 충격도 심각한 신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간호조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3월 재판에 넘겼고 곧 법원에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오늘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경축식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전남 출신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에게 애족장과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행사 현장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애국지사와 유가족, 보훈단체 등 2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광복된 지 77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는 92년이 지났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핍박받는 국민과 독립운동가를 고취시켜 제2의 3.1운동이라고 불리는데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 직후 이를 해외에 있는 전 세계 국민들에게 알리자며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서 결의했던 내용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29년 민족 차별교육이 발단이 돼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독립 만세운동. 만주 침략을 앞두고 일제의 폭거가 극에 달했던 때 일어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침체됐던 대내외 항일 정신을 북돋았습니다. 국내에선 전국적 만세운동이, 해외에선 독립운동 자금이 모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딱 10년 후에 발생했던 강력 학생 독립운동이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또 이제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제2의 3.1 운동이 발생했다. 그 이듬해 백범 김구와 도산 안창호 선생 등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광주 학생운동을 알리기 위해 상해에서 했던 결의 내용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한인 국민회가 발간한 신한민보의 1930년 3월 20일자 기사. 상해 한인 청년 동맹단의 경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일제의 압박과 착취를 참을 수 없어 발생한 광주의 투쟁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각국의 민중들이 함께 일어나 해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고취합니다. 이 기사는
신한민보의 주필을 지냈으며 안창호 선생과 흥사단 창립을 주도한 홍원 선생이 번역하여 작성했습니다. 지금껏 상해에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외 광주 학생운동을 선전했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전체 내용이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는 미국과 멕시코, 쿠바 등 미주 지역에 광주 학생운동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전 세계로 퍼져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연결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합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하고 직접 관계된 상해와 샌프란시스코 간에 연결되어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그런 맥락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신한민보의 노력은 북미 한인들이 대한인 국민회에 수백 달러의 독립운동 자금이 모아지는 계기가 돼 김구 선생의 감사 인사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미주 지역 한인과 언론의 광주 학생 운동을 알린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알려져 광복 77년을 맞아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오늘 호남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오늘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호남 시민의 뜻을 받드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호남에서 사랑받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후 7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지지자와 당원들을 만나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대세론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강훈식 후보가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해 이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영화 한산의 누적 관객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흥행 돌풍의 주 촬영지인 여수를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권이 로케이션 장소로 각광받으면서 다른 영화의 촬영지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전투 중 가장 큰 승리이자 세계 해군 역사상에도 손꼽히는 승리인 한산도 대첩. 이 한산도 대첩을 다룬 영화 한산의 주 촬영지는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입니다. 야외 세트장과 컴퓨터 그래픽 촬영장이 갖춰진 진모지구에서 대부분의 촬영이 이루어졌고 돌산과 남면 일대도 영화 속 배경이 됐습니다. 한산의 흥행 돌풍에 로케이션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촬영지이기도 해서 한번 아이들과 같이 좀 옛날 그 전쟁회 같은 거 알려주려고 왔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주고 애들 보여주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전남이 영화 흥행을 보증하는 촬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명량은 70% 이상이 광양항에서 촬영됐고 극한 직업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마약반 형사들의 범죄 조직 소탕 장면도 광양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좀비와 사투를 벌인 부산행은 도이동 황길터널을,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장면 곳곳은 순천과 여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해외 촬영이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자연과 풍부한 산업자원 등 다채로운 공간적 배경이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서울과 경기도가 굉장히 좀 힘들면서 좀 청정한 지역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라도가 좀 그 각광을 많이 받게 된 것도 있습니다. 드라마 7년 전쟁도 여수에서 촬영 중인 가운데 전남으로의 로케이션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남도가 영화 한산 촬영지의 명소화와 함께 영상물 제작 촬영을 지원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여수의 한 영화관에서 현재 관객 동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 한산 제작진과 무대 인사를 갖고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4년 영화 명량 제작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 2020년에는 여수시 등과 함께 한산과 노량 촬영에 필요한 세트장 조성 등 제작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혈세 낭비 지적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인수위원들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한 여수시의회 강재현 의원은 즉각 공개 사죄해야 한다며
시의회에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시의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인수위가 혈세를 빼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으로 매도됐다며 전국적인 망신을 사게 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는 각종 회의 참석 수당으로 9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5일 연속 10,000명대를 넘나들던 광주와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광주에서는 2,714명이, 전남에서는 2,78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확진자 가운데 3명이 사망해 누적 사망자가 53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순천이 5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529명, 광양은 275명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불펜 필승조의 집단 이탈로 힘겨운 가을 야구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 지난 주말부터는 2연전 시리즈가 시작돼 체력 유지와 불펜진 선전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2연전 시리즈. 롯데와 1승씩을 나눠 가진 기아 타이거즈는 또다시 승률이 5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팀마다 40경기 안팎을 남겨놓은 가운데 기아의 가을 야구는 무더위 속에 강행군을 해야 하는 2연전 시리즈가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4위 KT를 뒤쫓으면서 5게임 차이로 공동 6위권을 형성한 롯데와 NC, 두산의 추격도 뿌리쳐야 하는 상황. 지방구단으로 이동거리가 수도권 등 경쟁구단에 비해 길어 체력과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마무리 정혜영마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불펜 핵심 전력이 마운드에서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이준영과 박준표, 한승혁 등 대체 불펜들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나마 4번 중심 타자로 복귀한 최영우의 해결사 능력이 살아난 건 다행입니다. 전반기 내내 부진했던 최영우는 최근 타격감을 끌어올리며 중심 타자로 무게감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선의 상승세는 여전한 만큼 득점 찬스에서 보다 높은 집중력과 중요한 순간 한 점을 뽑을 수 있는 코치진의 세밀한 경기 운영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막바지 순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기아의 5강행은 체력과 불펜진의 선전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전남 북부 지역부터 시작되는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mm로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전남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비 소식으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 사이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2에서 4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로 40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13일 오후 5시 13분쯤 광양시 옥룡면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다른 차량도 음주 차량과 부딪혀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흥군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내일부터 박지성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합니다. 이전된 선별진료소에는 이용자의 안전한 검사를 위해 워킹스루 검사 부스가 새롭게 배치됩니다.